힘이나 잡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진해짐 있고 볼이 패이면서 광대가 두드러지고 입엽 처짐이 더 심해 보이는 크게 이제 40대부터 좀 뚜렷해지는 현상 같은데요. 갱년기 시작하고 이제 5년 동안 떨어지는 양이 30%나 되기 때문에 생성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러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정화영입니다. 오늘은 40, 5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40, 50대에 어떤 노화가 시작되고 어떤 게 좀 뚜렷해지고 또 거기에 적합한 시술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 50대가 되면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탄력이 떨어지는 게 있죠. 콜라겐 형성이 좀 줄어들고 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자외선이라든지 내인성 노화에서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2차적으로 주름도 완연하게 뚜렷해지고 모공도 더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처진 꺼짐 현상이 또 두드러진 것 같아요. 40대부터는 볼이 패이면서 광대가 두드러지고 입엽 처짐이 더 심해 보이는 그런 꺼짐 현상, 추가적으로 이제 입엽 처짐이라든지 눈썹 처짐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그래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피부 톤의 변화겠죠. 힘이나 잡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진해짐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 색이 좀 어두워지는 피부 톤의 변화, 요 크게 이제 40대부터 좀 뚜렷해지는 현상 같은데요. 피부 탄력이 좀 줄어드는 것 관련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그 호르몬의 변화와 좀 관련된 그런 보고들이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45세에서 55세까지를 보통 이제 갱년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부에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겐의 감소인데요. 보통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러프하게 콜라겐이 1%씩 평균적으로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35세 전후로 해서 한 번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갱년기가 시작하고 나서는 1%가 아니라 그것의 2배인 2%씩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시작하고 이제 첫 5년 동안에는 이 5년 동안 떨어지는 게 콜라겐의 양이 30%나 되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그 콜라겐 생성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부 두께가 갱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감소한다는 것은 장벽 기능도 이제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좀 방어하는 시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40대 후반 50대 되면 피부 얇은 분들 보면 이렇게 밀면은 피부가 좀 쭈글쭈글 밀리고요. 뭐 목도 이렇게 짜글짜글한 주름이 생기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햇빛이나 이제 담배나 미세먼지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그런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능력이 갱년기가 되면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름하면 우리 보톡스 아니겠습니까? 예, 보톡스가 이제 표정주름의 그 특효인 치료법인데요. 정 원장님은 40, 50대에 제일 좀 보톡스 많이 권해드리는 데가 특별히 있을까요? 보통 이제 20, 30대 분들은 미간을 많이 찌푸리시는 게 고민이시니까 미간 이마를 많이 하시고 40대, 50대는 미간, 이마, 눈가 이렇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비슷한데 거기 이제 하나 추가라면 그 호두주름이라고도 하고 뭐 자갈턱 주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미간에 인상 쓰신 분들이 앞턱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턱이 짧아 보이고 라인이 울퉁불퉁해지면 그게 또 좀 처져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호두주름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보톡스를 많이 권해드리는 경향이고요. 보톡스가 주름 치료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보톡스로 이렇게 모든 주름을 다 치료할 수 있다. 혹은 뭐 심한 주름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일 효과가 좋은 주름은 20, 30대에 웃을 때, 찡그릴 때 생기는 표정 주름이 제일 효과가 좋고요. 40, 50대가 되면서 주름이 자리를 잡아서 골이 지는 그런 골진 주름에는 필러라는 걸 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주로 이제 뭐 미간의 골진 주름, 팔자 주름 이런 것들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적응증이 되겠는데요. 40, 50대에 제일 지금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부위가 있을까요? 20, 30대 분들이 필러를 하실 때에는 다크서클이 보통 이제 고민이시거나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 원하시기 때문에 약간대 하시는 편인데 40대, 50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옆, 팔자나 이제 입엽 처짐이 신경 쓰이시니까 그쪽도 같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 입 주변이 이제 처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면서 팔자나 입가 주름이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서부터 피부 얇은 분들이 보면 입옆에 이렇게 막 그렇게 주름 생기는 게 있잖아요. 배우 안성기 씨 그 웃으시면 이렇게 광대 주름 생기는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톡스를 할 수 있는 부위의 표정 주름이 아니라서 거기는 이제 보톡스 대신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피부에다가 쭉 깔아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살짝 웃을 때 잡히는 뺨에 있는 주름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50-60% 이상 개선이 되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손으로 밀었을 때 밀리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름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주름이 생긴 이유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니까 피부 탄력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탄력 주특기이신 우리 정 원장님은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콜라겐 감소를 막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요. 콜라겐 생성을 시켜주는 써마지를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고 탄력을 높여주는 스킨 부스터 시술, 리쥬란이랑 주베루 그리고 시크릿 미라제 시술을 하시면은 콜라겐 생성을 시켜줘서 콜라겐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시크릿 미라젯이라는 거를 레이저로 바늘 없이 주베룩이나 히알루론산도 같이 넣어 네, 히알루론산도 같이 넣어서 그러면 40, 50대랑 60, 70대랑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다르게 하고 미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또 하기도 하고 기미까지. 네네네 기미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가 이제 쏘면서 그 레이저 에너지로 이제 이런 물질들이 주입이 되는 건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입이 확실하게 이제 되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들이 이제 내는 이런 효과와 함께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들이 이제 미세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 피부 재생 반응이 일어나서 탄력을 높여주는 데에 생각보다 이제 효과적인 시술이고 반복해서 하시면은 대부분 만족하시는 시술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게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그 히알루론산이죠. 그래서 저거는 히알루론산만 조직 검사를 한 건데 실제는 주베룩이나 뭐 리쥬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레이저가 직접 피부에 닿는 게 아니죠. 레이저 팁이 닿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표피의 손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없고 이제 바로 그냥 나가서 화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시술. 뭐 이렇게 멍들거나 뭐 하루 정도는 빨개진다고 들었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데 이제 좀 쉽게 빨개지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갈 수 있으나 대부분 몇 시간 지나면은 좋아집니다. 피부 탄력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써마드가 제일 베스트지만 울세라는 4mm, 5mm 깊이 이를 타겟으로 하고 거기는 피하 지방층이고 느슨해진 근유층이라서 피부 탄력에는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렇게 입엽처짐이 조금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울세라를 다 먼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4.5mm, 3mm, 1.5mm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엽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4.5를 하기는 하지만 열이라는 게 이제 그 딱 고기피에 맺히는 것도 있지만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그 1.5 팁도 주로 쓰시나요? 네, 사실 이제 울세라 할 때 이제 눈가나 이제 얇은 피부에는 입가나 이런 데에는 3mm 이상을 팁을 썼을 때는 사실 신경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샷을 이제 할애하지는 못하는데 1.5 팁을 쓰게 되면은 얕게 생긴 그런 주름이라든지 이제 피부 흐물거리는 걸 좀 잡아줄 수 있어서 1.5 팁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세라가 1.5 팁을 쓰면 피부 탄력도 조금 좋아질 수 있다. 네. 예, 저도 그러면 좀 수정하겠습니다. 처짐 현상을 해결하는 건 크게 세 가지다. 레이저, 실, 수술 요 세 가지인데 수술은 제가 보통 이제 한 6학년 5반 정도 되시면 수술하시라. 이게는 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레이저 중에 저는 뭐 제일 강력한 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울세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거냐 실리프팅을 할 거냐 판단의 기로에 쓰는데요. 뭐 어떤 기준으로 권해드리세요? 입엽처짐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울세라를 하시고 그래도 이제 효과를 못 보시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은 실리프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어떤 행사가 잡혀 있으시거나 빨리 효과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실리프팅을 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좋고 그 외에는 이제 어차피 실리프팅을 하셔도 울세라로 사실 유지를 해줘야지 실을 이제 뭐 계속 넣기는 그렇죠. 힘드니까요. 울세라가 뭐 즉각적인 효과도 있는데 최대 효과는 뭐 6개월 후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한 달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6개월까지 이제 피크를 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엔 효과가 감소해서 1년 간격으로 시술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보면은 이제 즉시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분들도 이제 그 탄력에 대한 효과가 좀 즉시 효과가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약간 후덕하신 분들도 이제 갑자기 살이 빠진 듯한 이런 약간 슬림해진 효과를 거의 즉시도 많이 보시는 것 지방이 같거든요. 분해되면서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슬림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좀 지방층을 타겟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즉시 효과가 이제 바로도 붓기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즉각적인 효과라는 게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을 넣고 당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붓기나 이런 측면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게 한 2주 전에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입엽처짐이 실리프팅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당겨진 느낌보다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거죠. 단차가 조금 좋아지는 정도. 약간 타이트닝 되는 정도. 네. 울세라 하고 나서 남은 단차는 이제 뭐 필러로 해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울세라도 리프팅의 특효고 실리프팅도 특효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술은 물론이고 실도 좀 무섭다. 그럼 나는 조금만 개선돼도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울세라가 더 적합하고요. 근데 나는 울세라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고 좀 직후에 드라마틱한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원한다. 내가 한 달 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완벽한 모습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실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왜 그 브이로라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건데 그거 좀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브이로는 원래는 울세라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했을 때 파워가 약간 몇 프로? 적으로 뭐 저는 한 거의 70% 정도라고 일하는데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실제로 이제 제가 두 개 다 해봐도 그 정도를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기간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기간도 울세라의 한 70%. 지속 기간이 좀 짧다. 네. 더 자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브이로는 조금 더 자주 하시면 좋고, 대신에 이제 훨씬 통증 같은 경우는 훨씬 한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울세라는 빨리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 1년에 한 번 하면 좋고, 브이로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연속해서 한다면 한 간격은 한 달 아니면 뭐 두세 달? 두세 달 정도 하시면. 한 번씩. 네네. 예. 그럼 뭐 좀 꾸준히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슬리프팅을 하더라도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브이로나 울세라 같은 게 좀 같이 병행해도 좋은 거고요. 네네. 리프팅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제 꺼진 부분을 이제 필러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리프팅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볼륨이 꺼지는 거, 특히 볼살이 꺼지고 눈밑이 꺼지고 입옆이 꺼지고 이런 볼륨이 꺼짐으로써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2차적으로 더 처져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꺼진 부분만 좀 개선을 해줘도 처짐을 하는 리프팅 없이도 굉장히 그 리프팅 되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많이 이제 보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꺼짐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뭐 지방 이식도 있고 그다음에 콜라겐 형성 촉진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히알루론 필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방 이식이 이제 수술이니까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히알루론 필러는 이게 우리가 딱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딱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이 입엽 처짐이라든지 뭉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분들한테는 꺼짐 현상을 만약에 이 필러로 딱 채웠다가는 오히려 또 수북해 보이고 오히려 좀 너무 빵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주베룩 같은 콜라겐 형성 촉진제가 약간의 타이트닝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낫지 않나. 어쨌거나 저는 이 히알루론 필러가 좀 간단하게 꺼짐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꺼지고 처지고 뭉치고 이런 현상이 다 생기는데 그 중에서 꺼져가지고 2차적으로 더 처져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꺼짐만 좀 해결해도 훨씬 덜 처져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꺼짐은 분명히 우리가 좀 같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꺼지는 게 다 이렇게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이제 앞광대의 지방이 실제로 꺼지고 코옆으로 뭉치고, 그다음에 이 뒷볼과 앞볼과 이제 광대 밑에 볼이 실제로 꺼지고
이벽으로 뭉치고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젊은 모습으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필러로 사실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를 울세라 서마제를 하실 때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리프팅 시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꺼진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세라면 이게 처진 게 개선되면서 리프팅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올라붙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꺼진 부분은 필러로 같이 해결을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피부 톤의 변화,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키미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잡고 같이 잡아줘야지 기미의 재발을